2025년 5월 25일 일요일 돈다방 미쓰리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5월 26일부터 5월 30일까지 한 주 동안 증시에 대한 그림을 그려보는 시간이고요. 5월의 마지막 주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5월은 어떠셨는지 궁금한데요. 저에게 있어서 2025년 5월은 이런 게 가족이구나라는 거를 실감하게 된 한 달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아빠가 안 계셨고 엄마랑도 멀리 떨어져 있었고 외할머니가 저를 키우셨는데 이제 할머니도 돌아가시고 그리고 형제자매가 없이 혼자서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 세상에는 나 혼자밖에 없구나라는 거를 당연히 그냥 받아들이고 살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몇 년 전에 알게 된 동생이 있는데 이 동생이 행운이도 예뻐했고 그리고 행운이 마지막에 갈 때 저 혼자 견디기 어려웠던 그 힘듦을 아픔을 같이 해줬고 그리고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같이 가줬죠. 제가 차가 없으니까 그 동생 차로 가서 이제 같이 잘 보내주고 그리고 그 뒤에도 제가 펜노스를 힘들어할 때 옆에서 저를 위로해줬던 동생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한 해 두 해 지나가면서 점점점 그 동생의 언니랑도 알게 되고 그 동생의 부모님이랑도 알게 되고 그렇게 점점 친하게 지내면서 지금은 제가 이제 그 집 큰딸이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잖아요. 그 전에 4월 28일 4월의 마지막 주 첫 번째 이슈가 바로 우리 리치의 중성화 수술이었습니다. 요즘에 반려동물 중성화 수술은 큰 수술은 아니니까 크게 걱정했던 건 아닌데 제 일상생활의 어떤 그 패턴에는 있지 않았던 약간 이벤트성이다 보니까 제가 살짝 긴장을 많이 했거든요. 다행히 리치 중성화 잘 됐고 그다음에 중성화 잘 돼서 집에 와서 쉬고 있는 중에 이제 그 동생이 키우고 있는 까미라는 강아지가 갑자기 많이 아파서 리치가 중성화 수술한 병원으로 갔고 췌장염으로 입원했고 이제 그렇게 한 일주일 동안 까미 췌장염 때문에 같이 관리해주고 이제 신경을 써줬죠. 이제 그러다가 제 생일도 있고 그러니까 제 생일날 까미가 퇴원을 했거든요. 내 가장 큰 생일 선물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는데 이제 그리고는 이제 어버이날 또 그 어버이날 그 기간에는 또 제가 이제 아빠라고 부르죠. 그 아빠의 또 생신이 있어가지고 또 가족들끼리 모이고 그 모인 가족들 중에 또 조카들이 이모하고 그런 가족이 있으면 이렇게 시끌벅적하고 막 이렇구나라는 거를 진짜 생전 처음으로 경험해봤던 2025년 5월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쭉 5월이 지나갔고 나름대로 저는 무엇보다 그냥 스스로 지금 뿌듯한 거는 나이 들어서 이제 반백년 돼서 되게 정말 좋으신 분들 정말 좋은 분들이 가족이 되어줘서 너무 고마운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제가 2025년 올해 들어와서 제가 여러분들께 전해드리고 있는 어떤 증시에 대한 어떤 흐름이 크게 다르지 않더라, 틀리지 않더라라는 부분에 있어서 좀 안도하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살짝 아쉬운 부분은 이벤트 하시는 분들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이분들 빨리빨리 좀 회복시켜드리고 수익 내드려야 된다라는 이제 어떤 숙제감을 가지고 있죠. 나중에 좀 시간이 지나가면 제가 그 이벤트를 진행하면서 생각하고 있었던 어떤 그런 그 생각을 여러분들께 한번 전해드리는 시간을 한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런 생각을 미쓰리가 하고 있구나라고 아마 느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여하튼 그렇게 5월은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쓰리 내일부터 시작되는 한 주를 이제 그려보는 시간인데 일단 지난주 금요일 5월 23일 코스피는 1.58포인트 하락해서 2,592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2,600포인트를 돌파해서 2,600 중반까지 올라갔던 코스피 마치 조금만 더 올라가면 2,700도 가능할 것처럼 보였지만 의외로 증시가 궁뎅이가 무거워서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냥 2,600포인트에서
궁뎅이를 실룩 하더니 결국 2600포인트를 반납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이런 생각하실 거예요. 아니 그 2600이 뭐라고 그거를 못 지켜?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의 적정 코스피는 2500포인트대가 맞습니다라고 전해드렸던 부분이 있고요. 이제 6월 3일이면 대통령 선거가 예정되어 있는데 2022년 1월 달 그때 코스피가 3000포인트를 이탈하기 시작했습니다. 외국인들이 주식시장을 떠나기 시작했고요. 저는 그 현상을, 외국인 투자자들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 윤석열을 생각하고 있나 보다. 그러니까 윤석열의 능력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기울어진 운동장 속에서 윤석열이구나 라고 해서 떠나는 게 아닌가라는 그림을 그렸고, 그런 그림을 그리다가 이제 저는 새날 방송까지 출연하게 됐다라는 이야기 해드렸잖아요. 그렇게 윤석열이 조져놓은 대한민국이 3000포인트를 내놓고 그리고 2500포인트까지 올라왔습니다. 제가 여러분들한테 2400포인트 대한 바닥 인식은 어느 정도 있는 것 같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더 나빠지겠는가라는 생각이 이제 좀 강하게 좀 반영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2592포인트로 5월 23일 코스피 시장은 끝났습니다. 자, NH투자증권이 예상하고 있는 5월 26일부터 5월 30일까지 코스피 예상 밴드 2550에서 2690포인트예요. 저는 이 NH투자증권의 코스피 예상 밴드를 보고 좀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살짝 귀여웠어요. 2700은 좀 부담스러운 거야. 2750 지난주에 그랬거든요. 지난주에 2600포인트 이상 올라가니까 주간 코스피 예상 밴드를 2750까지 잡던 애들이 한 달 동안 2600이 이렇게 어려운가? 라고 생각을 했는지 2700포인트는 감히 지르지 못하고 코스피 상단을 2690포인트로 잡았습니다. 자, 상승 요인으로는 엔비디아 실적 그리고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입니다. 자,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시장은 작고 트럼프와 중국, 그러니까 미국과 중국의 관세 전쟁이 잘 협상만 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거야 라고 생각하게끔 만들고, 거기에다가 트럼프의 관세 전쟁으로 인플레이션이 상승할까 봐 그게 걱정되는 연준은 금리를 인하하지 못하고 버벅거리고 있고, 가장 큰 문제는 경제 지표는 상당히 많이 후져지고 있고, 그런데 여전히 7월 달 금리 인하 가능성이 77%까지 올라와 있더라. 금리 동결 가능성이요. 예. 금리 동결 가능성이 77%까지 되어 있더라. 이거 뭔가 굉장히 지금 연준도 그렇고 시장도 그렇고 뭔가 이 현실을 직시하지 않는 듯한 그런 모습이 저는 보여지고 있고, 그렇게 현실을 직시하지 못하는, 즉 주제 파악이 안 되는 증시는 언젠가는 분명히 현타가 오는 그런 날이 올 것이다라는 것이 지금 제가 바라보고 있는 관점입니다. 자, 그런데 상승 요인으로 엔비디아 실적과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이 튀어나왔어요. 이번 주 제가 증시 자료를 보면서 이상하다. 7월 달까지 금리 동결 가능성이 77%씩이나 되는데 왜 갑자기 금리 인하 가능성이 나오지?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저는 이런 생각이죠. 지금 금리 인하를 한다고 해도 뉴욕 증시가 크게 좋아지지 않는다라는 것의 한 표입니다. 자, 하락 요인으로는 단기 차익 실현, 그리고 미국 자산 이탈의 가속화 흐름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보이지 않는 게 있습니다. 이번 주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을 보면 미국의 무역 관세라든가 아니면 미국 경제 지표 부진 이런 내용들이 없어요. 그죠? 상승 요인과 하락 요인에 미국의 관세 전쟁 이야기가 쏙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시장은 외면하고 싶은가 봐요.
문제는 지난주 금요일 트럼프가 다시 유럽과 협상이 어렵다. 안 되겠다 얘네. 홍군형을 내야겠다. 6월부터 유럽연합 상품에 50% 관세 부과하겠다라는 걸 제시하면서 금요일 뉴욕 증시가 하락했고요. 그렇다면 다가오는 한 주는 또 트럼프의 주둥이에 집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미국 경제지표 부진으로 연준이 금리 인하할 가능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라고 합니다. 보세요. 제가 그랬잖아요. 저는 주식시장을 좀 미리 보는 사람이다. 그래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 어쩌고 할 때마다 여러분 이제 주식시장은요 그런 거 재미없어요. 지금 주식시장이 관심 갖고 있는 거는요 부진한 미국의 경제 지표고요. 그래서 금리 인하 이슈로 넘어가야 돼요. 라는 이야기를 5월달 내내 했잖아요. 근데 5월 내내 주식시장 이야기를 보면 뒷부분에 혹시 시간적 여유가 있으면 제가 한번 돌아봐 드리는 시간을 가질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뭔가 쟤네 왜 저지랄들을 하지? 할 정도로 좀 답답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갑자기 금리 인하 기대감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번 주는 엔비디아 1분기 실적 발표 이외에 국내외 별다른 이벤트는 없다라고 합니다만 저는 다가오는 한 주 동안은 트럼프의 주둥이 때문에 상당히 버라이어티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뉴욕 증시로 넘어가 보면은요. 뉴욕 증시의 가장 큰 이슈 포인트는 트럼프의 무역 정책 그리고 엔비디아 실적이 뉴욕 증시를 좌우할 것이다. 엔비디아에 너무 좀 집착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유럽연합과 협상 난항으로 6월부터 유럽연합 상품에 50%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자, 그리고 연준 주요 인사 연설도 대기 중인데 연준 위원들은 대부분 관세 전쟁으로 인해서 인플레이션 상승을 우려한다라는 얘기를 많이 할 겁니다. 제가 그랬잖아요. 트럼프가 원하는 거는 지금 연준의 금리 인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건 맞는데 또 연준 입장에선 또 졸라 자존심 상한 거예요. 아이씨 내가 트럼프의 압박에 못 이겨서 내가 금리 인하했다는 소리 듣고 싶지 않네. 그래서 버티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경제 지표를 좀 볼 텐데 26일 월요일이요. 당장 내일은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개장을 합니다만 미국은 메모리얼 데이라고 증시가 열리지 않습니다. 따라서 돈다방 미쓰리는 오늘 방송 이후에 이제 방송이 아마 5월 28일 수요일이 될 거고요. 그날 새날을 나가긴 하는데 아마 제가 방송을 하려고 노력을 할 겁니다. 돈다방 미쓰리 어떻게든지 방송 올려드릴게요. 자, 27일 화요일 날은 4월 내구재 수주가 발표가 되고요. 3월 달 S&P 케이스 실러 주택가격 지수 그리고 5월 달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5월 달 댈러스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 발표되고요. 자, 5월 28일 수요일은 5월 달 금리를 결정했던 FOMC 회의가 과연 어떤 기록을 남겼는지 5월 달 FOMC 회의록이 공개가 되고요. 5월 달 리치먼드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가 공개가 됩니다. 그리고 목요일 날은 1분기 미국의 GDP 잠정치, 주간 신규 실업상 청구 건수, 그리고 30일 날은 4월 달 개인 소비 지출이 발표가 되는데 3월 달에는 전월 대비 보합이었어요. 전월 대비 이렇게 개인 소비 지출이 변함이 없었던 적은 2020년 4월, 즉 2020년 코로나가 창궐해서 태평양 넘어가서 미국을 셧다운 만들 때 그때 이후에 가장 지금 개인 소비 지출이 낮은 수준이라고 합니다. 지금 시장은 3월 대비 0.1% 정도 상승했을 거라고 예상하고 있어요. 자, 4월달 무역수지 속보치 발표되고요. 5월달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확정치가 발표가 됩니다. 자, 제가 여러분 돈다방 미쓰리 쭉 들으시면 미쓰리가 조금 빨리빨리 여러분들한테 그림을 그려드리잖아요. 뭐 예를 들면 여러분 이제 뭐 인플레이션 더 이상 시장의 이슈가 아닐 겁니다. 여러분 이제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 즉 트럼프의 관세 전쟁은 더 이상 의미가 없을 겁니다. 지금 주식시장은 뭐 경제 지표 혹은 금리 인하에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쭉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그 시점이 바로 이제 금리 인하 경제지표 부진, 즉 경기 둔화 혹은 경기 침체 우려로 금리 인하를 해야 된다라는 그 시점까지 온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좀 이상하지 않나요? 왜 전문가들은 이번 주에 연준의 금리 인하 가능성을 제시할까요? 어제만 하더라도 7월 달까지 연준이 금리를 동결할 거야 이렇게 외쳤던 확률이 77%까지 됐는데 갑자기 다가오는 한 주 동안은
연준이 금리 인하할 수 있겠네라는 기대를 전문가들이 합니다. 이유가 뭘까요? 다가오는 한 주 동안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가 두려움을 두근두근하게 만드는 경제 지표들이 있거든요. 뭐 예를 들면 5월달 컨퍼런스 보드 소비자 신뢰지수 좋게 나오겠습니까? 나쁘게 나오겠습니까? 이미 나쁘게 나오고 있는데, 그죠? 거기에다가 댈러스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 죽쓰고 있는 경제 지표 중에 하나고요. 거기에다가 리치먼드 연방은행 제조업 지수 뭐 어련하시겠습니까? 거기에다가 1분기 GDP 잠정치 지난번에 속보치 안 좋게 나왔으니까 잠정치 크게 좋지 않으면 속보치처럼만 나와도 미국은 경기가 부진하다고 인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거고요. 거기에다가 개인 소비 지출 부진하게 나올 수 있고요. 마지막 금요일 날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 지수 확정치 좋게 나오겠습니까? 나쁘게 나오겠습니까? 당연히 안 좋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주에 발표되는 경제 지표들이 잘 나올 만한 경제 지표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부진한 경제 지표들이 막 튀어나올 테니 연준이 금리 인하를 하지 않겠는가라고 전문가들은 예상하고 있는데, 문제는 그것보다는 트럼프가 일단 지난주 금요일부터 드라이브를 걸어놓기 때문에 그 이슈가 될 것 같아요. 자, 제가 남은 시간에는요, 우리 한번 타임머신을 타고 4월 달부터 좀 돌아가 볼게요. 지금 어떤 흐름이 전개되고 있는지. 미쓰리가 어제 방송에서 트럼프가 또라이 짓 할 거라고 이미 얘기했죠 라는 제목을 달고 방송을 해드렸잖아요. 미쓰리가 왜 그렇게 했는지 생각을 해보면, 자, 트럼프는 일단 관세 드라이브를 세게 걸었어요. 언제? 4월 초에. 그런데 예상하지 못했던 상황이 전개가 됐습니다. 그게 뭐냐면 주식이 너무 많이 빠지는 거예요. 주식을 저렇게 투자하는 사람들이 봤을 때, 아니면 주식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주식이 막 급락한다 이런 얘기 나오면 결국 화살은 트럼프한테 가거든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쫄았어요. 저렇게까지 빠질 줄은 몰랐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다음 주에 뭐라고 했냐면, 트럼프 쫄아가지고 입 닥치고 조용히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 입 닥치고 조용히 있었던 트럼프가 갑자기 또 금요일 날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사임 이슈를 꺼내들면서 연준을 조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것도 잘 안 먹혀요. 그래서 트럼프가 작전을 어떻게 바꿨냐면, 갑자기 분위기가 뭐 여러 국가와 협상이 잘 되고 있다. 그래서 영국이랑도 협상이 됐고, 막 그냥 뭔가 트럼프가 막 세게 질러놨던 그 관세가 크게 큰 문제는 아니야라는 어떻게 안도감을 주려고 했는지, 중국이랑도 100% 넘는 관세를 유예기간 두면서 뭔가 토닥토닥하고 그렇게 5월달로 넘어왔어요. 5월달로 넘어와서는 가장 장기적인 이슈가 뭐였냐면 미국과 중국의 무역 협상이었습니다. 미국의 부진한 경제 지표임에도 불구하고 미중 무역 협상 기대감으로 뉴욕 증시가 혼조세, 이렇게 5월 내내 주식시장이 그렇게 움직였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뉴욕 증시가 잘 버틴다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무디스가 신용등급을 강등했고요. 신용등급 강등에 있어서 불확실성 해소야라고 얘기하는 전문가가 있었지만, 이번에 이슈 포인트는 무디스 너마저 이게 포인트가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또 금요일날, 지난주 금요일날 트럼프가 또 유럽을 상대로 50% 관세를 때립니다. 지금 트럼프 패턴이 보여요. 금요일마다 이슈를 만들어냅니다. 그 이유는 만약에 트럼프가 월요일 혹은 주중에 이슈를 만들어내면 그게 뉴욕 증시에 고스란히 반영돼서 최소한 하루 이틀 직격탄을 때릴 수가 있다 보니까, 일단 금요일날 때려놓고 주말을 보내면서 뭔가 좀 시간적인 여유를 두면서 좀 이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무디스 미국의 신용등급 강등도 5월 16일 뉴욕 증시 장 마감한 다음에 발표됐습니다. 그러니까 요즘에 느끼는 기분이 뭐냐면, 제가 자꾸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뉴욕 증시가 참 잘 버티고 있어요라는 표현을 쓰는 게 뭐냐면, 트럼프든 무디스든 어떤 이슈가 튀어나오면 그 이슈가 뉴욕 증시에 바로 타격이 가고, 그 타격 기간이 하루 이틀 정도 심하게 오지 않게 하기 위해서 금요일에 이슈가 나오는. 그래서 뉴욕 증시가 잘 버티는구나, 아니면 뉴욕 증시를 크게 훼손시키지 않으려는 트럼프가 저렇게 금요일마다 이슈를 던지는구나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지금 증시가 잘 버티고 있다
라고 표현을 해드리고 있는데, 다가오는 한 주는 전문가들이 금리 인하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연준 의원들의 여러 발언이 있지만 트럼프가 지난주 금요일 날 또 유럽연합을 상대로 50% 관세 전쟁을 또 들이대기 시작했고, 물론 시장은 저것도 협상을 통해서 뭐 어떻게 될 거라고 하지만 이 새가슴인 연준 의원들은 아마 여러 발언을 통해서 무역 관세 전쟁에 대한 불편함을 얘기할 겁니다. 무역 관세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올라갈 우려가 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쉽게 얘기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그런데 전문가들은 왜 금리 인하 기대감을 얘기하느냐? 다가오는 한 주 동안 발표되는 경제지표가 그냥 누가 봐도 다 안 좋게 나올 만한 경제지표. 설사 하나 정도 잘 나와도 의미 없다라는 거죠. 부진한 경제지표들이 쭉 예정되어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은 경제지표가 부진하니까 연준이 금리를 인하하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다가오는 한 주는요, 트럼프 이슈가 또 어떻게 주식시장에서 소화되는지가 관건일 것 같고, 그나마 대한민국 주식시장은 또 월말이지 않습니까? 기관들의 윈도우 드레싱 효과, 2600포인트를 사수하겠다라는 움직임이 계속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돈다방 미스리는 여기까지고요. 저는 5월 26일 주식시장 매매에 집중할 거고요. 5월 27일 메모리얼 데이로 휴장인 월요일 뉴욕 증시 관계로 화요일 방송도 쉬고, 5월 28일 수요일 날 화요일 뉴욕 증시 가지고 방송해 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오후에는 새날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올해 마지막 주 마무리 잘 하시고요. 마지막 주 화이팅 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휴일 잘 보내시고 행복한 한 주 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